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주말 동안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외신들이 집중했던 5가지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Jobs report shows increase of 517,000 in January, crushing estimates as unemployment rate hit 53-year low. 네,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51만 7천 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인 18만 7천 개를 큰 폭으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업률도 3.4%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에 기록했던 3.5%보다 낮아지는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하락을 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이 지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해석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해석도 있었고 여기서 우려해야 한다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우선은 CNBC는 어떠한 의견에 집중을 했는지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적어도 얕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의 회복력을 본다면 침체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앤드류 패터슨 뱅거드 이코노미스트의 발언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앤드류 패터슨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아직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보고서가 트렌드 자체를 다 반영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물을 본다면 얕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러한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짚어준 건데요. 또 고용 리뷰 사이트 글래스도어의 수석 경제학자인 다니엘 제오도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경기 침체의 공포를 물리치고 2022년에 놀랍도록 회복력 있는 고용시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의견도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살펴보시면 1월 고용보고서는 금리 상승과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구직자 수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임금 상승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향한 걱정을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했는데요. 여기서 시장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견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자체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도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시죠. 네, 일본과 중국, 미국 이 세 나라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Japan to restrict chip manufacturing machine exports to China, Kyodo reports. 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외신 통해서 살펴보시죠. 일본 정부가 올 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통제 내용이 담긴 성령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해 기업 등의 의견을 모아 올 봄에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에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도 미국과 함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 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처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개별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Tesla sales of China made electric vehicles up 18% in January. 네,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소식 코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이 효과를 발하는 듯하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지난 1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제조해 판매한 차량은 66,051대로 12월 대비 18% 증가했고요. 1년 전 1월과 비교했을 때는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말에 수요 부진으로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게 되면서 올해 초에 중국에서의 전기차 가격을 대폭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대폭 줄인 바 있는데요. 가격 할인 정책이 통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할인하게 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제 테슬라는 점차 점진적으로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고 늘어난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는 점까지 외신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가격 할인 정책이 통했다는 소식과 함께 가격 인상에 대한 소식까지 함께 연달아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기사 내용 통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모델 Y의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와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율에 맞춘 전략으로 보인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모델 Y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면서 이에 따라서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은 54,990달러로 책정이 됐고요. 퍼포먼스 모델의 판매가는 57,990달러로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잘 팔렸던 차종인 모델 Y 가격을 최대 20%까지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국 재무부의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했을 때 3주 만에 가격을 일부 다시 한번 올린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승용차는 55,000달러 이하, 그리고 SUV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 이하여야만 이 미국 재정부가 책정을 했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원래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세단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할인율이 지금보다는 낮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SUV로 다시 분류가 됐습니다. 따라서 판매 가격의 최대 8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 대상이 됐고, 이런 효과를 고려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재빨리 인상한 겁니다. SUV로 분류가 되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더 낮추지 않더라도 다시 올리더라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전기차를 향한 이런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BMW 관련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었고요. Car maker BMW to invest around $870 million in Mexico in EV push. 네,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기사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BMW가 멕시코 산루이스 스포토시주 공장에 8억 유로, 한화로 약 1조 8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기차 제품 생산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및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BMW는 성명을 통해서 2025년에 출시 예정인 U 클래스를 염두에 두고 있고 글로벌 생산망을 확충하기 위해 8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당 제품군은 BMW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가 반영이 된 건데요. 주요 외신들은 이번 투자에 대해서 미국 IRA가 시행된 이후에 나온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측의 불만이 더욱더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항을 해서 역내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을 내놨는데 이러한 계획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측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외신들은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